이번 시간에는 통계량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통계량이 언제 나왔느냐? 첫 시간에 모집단과 표본을 얘기할 때 모집단에서 이런 값들을 모수라고 한다. 여기서 샘플링한 표본에서 얻어진 이런 값들을 뭐라고 한다? 통계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모수인데 모수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통계량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통계량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 뭐니 해도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이다. 데이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전체 다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그런데 데이터가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100만 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데이터를 전체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뭐 해줘야 되냐? 그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해줘야 돼. 표현을 해줄 때 첫 번째가 뭐냐? 대표값이다. 이 대표값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평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공식은 뒤에도 잘 나오겠지만 어떻게냐? 모든 데이터를, 자, 요거를 데이터로 표현해 주면 4, 4, 5, 5, 6, 6 이걸 데이터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4, 4, 5, 5, 5, 6, 6) 우리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통계와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통계는 좀 달라야 돼요.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통계는 절반은 미적분이고 절반은 행렬이야. 그러나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뭐냐? 데이터와 변수가 절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적분과 그다음에 뭐지? 행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걸 전개를 해줘야 돼. 그런데 활용하는 사람, 응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론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분석적인 관점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학과 학부생이다라고 하면 이론과 분석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활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론은 조금 약해도 뭐를 분석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분석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거를 엑셀에 입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되겠지. 이렇게 입력이 돼요. 이때 입력을 할 때 통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요것을 전체를 변수라고 한다. 변수를 표시할 때 x로 표현합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지. 모집 단위일 때는 라지 x로 쓰고 표본일 때는 표본으로 스몰 x로 쓴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x1, x2, x3, x7 이렇게 쓰고 통칭 뭐라고 하냐? xi라고 표현한다. 그럼 xi는 뭐예요? 각 개체, 케이스의 데이터들 각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전체 데이터 7개지? 이걸 뭐냐? n은 뭐냐? 전체 데이터의 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데이터들을 전부 더해서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평균이 되는 거야. 모집단에 어떻게 되냐? 데이터들을 전부 더해서 데이터 수로 나눠주는 거야. 공식 같지? 공식이 같다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뮤 쓰는 거야. 그런데 표본에서는 스몰로 쓰고 모집단에서는 라지로 쓴다. 라는 거 차이야. 그러면 보면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 모집단의 평균을 그대로 공식을 차용해서 쓴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평균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요 공식이 이 수식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데이터들을 그대로 한번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첫 번째 데이터는 4. 그러면 높이가 4가 돼. 두 번째 데이터도 4. 세 번째는 5. 네 번째도 5. 다섯 번째도 5.
여섯 번째는 6, 6이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딱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높이가 아이고 여기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겠죠? 높이가 서로 다르다고요. 높이가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높이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 여기 이만큼을 얘에다 갖다 줘요. 여기 이만큼을 여기다 갖다 줘. 그럼 어떻게 돼요? 같아지지. 다른 말로 이게 뭐냐? 평평해진다고. 이게 평균의 의미예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높이가 들쭉날쭉 높낮이 서로 다른 건데 어떻게 하냐? 높은 거는 높은 걸 가져다 나중에 갖다 놓아. 그럼 뭐야? 평평해지는 거야. 이게 평균이야. 평평할 편자에 균일할 균자야. 평평하고 균일하게 핀 것을 평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평균을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다. 그래서 A 집단의 평균이 얼마냐?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5는 A라고 하는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 값이 되는 거지. 근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평균은 정규 분포 하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야.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평균의 의미가 없어. 자세한 얘기는 정규 분포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기초통계학 수준에서 기초통계학 수준 그리고 기초통계학 수준 전 단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확률 통계 전제 조건은 정규 분포가 전제 조건이야. 왜? 평균을 사용해야 되는데 정규 분포가 아니면 평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왜 평균이 중요하냐?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럼 두 번째 집단의 데이터도 있는데 이 두 번째 집단에 있는 이 데이터도 평균을 구하면 얼마냐? 이 5가 돼요. 여기도 평균을 구하면 5야. 그럼 두 집단이 뭐가 같다? 평균이 같은 거야. 대표값이 같다고. 그럼 대표값이 같으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두 집단은 서로 동일한 집단 또는 대등한 집단 또는 비슷한 집단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평균이 대표값이긴 하지만 이 평균 하나로 그 집단을 대표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평균의 제1적이 뭐냐? 평균의 제1의 적은 이상값이에요. 아웃라이어. 자, B집단의 데이터를 보면 2, 3, 3,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2, 3, 3, 4, 5 이렇게 비슷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툭 튀지. 이게 뭐냐? 이상값이라고. 그러면 이런 이상값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똑같이 아까처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2, 3, 3, 3, 4, 5, 15이면 이렇게 되죠? 그럼 누구를 가져야 돼요? 얘를 가져다가 이걸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엎어 써야 된다고. 근데 엎어 써도 남죠. 높이가 남잖아. 그럼 어떻게 더 엎어 써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값에 의해서 평균값이 뭐여야 돼? 과대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B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7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값 하나의 값의 가중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 하나의 값의 영향력을 훨씬 많이 표현하는 값이 되는 거죠. 대표값이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의 제1의 뭐냐? 이상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통계량이 하나 더 있어요. 대표값이. 뭐냐? 첫 번째 대표값은 평균인데 이 평균을 보완하는 하나의 값이 있다. 뭐냐? 메디안, 중위수, 중앙값이라고 이야기해주고 평균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 비해서 중위수는 책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X tilde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그러면 중위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 그래서 정 가운데 있는 데이터, 이게 중위수가 돼요. 만약에 데이터가 99개가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1.7, 두 번째가 2.4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앞에서 세봐도 50번째, 뒤로 세도 50번째, 가운데 있는 요 값을 뭐라고 하느냐? 50번째 있는 값을 중위수, 4.8이 중위수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50% 타일 100분위 수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50% 100분위 수. 위치상 50%짜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데이터가 짝수개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데이터가 더 있어. 그러면 앞에서부터 세면 뒤에부터 세도 어디에? 여기죠. 여기가 중간이라고. 값이 없어요. 근데 중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책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바로 요 2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줘요. 수식으로 따지면 뭐 i번째 데이터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왜요? 총 8개 중에서 8개 중에서 2분의 8. 그럼 뭐예요? 네 번째. i번째 데이터가 아니지. 총 여기에서 2분의 n번째. 2분의 n번째. 그래서 2분의 8. 네 번째 데이터죠.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아니, 이렇게. 그럼 어디예요? 2분의 8이니까 4. 네 번째 여기죠. 거기다 플러스 1하면 5번째지. 요 2번째 데이터의 평균. 뭐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거는 이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책마다 좀 다르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그래서 짝수개, 홀수개일 때는 그냥 가운데 있는 거 세면 되는 거,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있는 2개 데이터의 평균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쓰는 것이 중위수. 이 중위수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데이터의 중위수는 얼마야? 5. 두 번째 데이터는 3. 중위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느냐? 이런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중위수는 굉장히 큰 의력을 발휘해요. 아웃라이어가 없을 때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 첫 번째 A집단처럼 평균과 중위수가 같아. 그런데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다르다. 물론 조건이 좀 더 다르긴 하겠지만 좀 더 정확한 조건을 따지면 정규 분포이면서 아웃라이어가 없을 때 뭐 이렇게 세세하게 나라는데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해주고 지금 여기까지만 생각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상값이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형, 등간이나 비율 척도일 때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등간이나 비율 척도인 데이터 변수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평균을 구해주는데 이 평균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 줄 사항은 결국 뭐다? 아웃라이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최빈값.
근데 실제로 최빈값은 데이터의 수가 적을 때는 최빈값의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 수가 많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빈값은 뭐냐면 자 4라고 하는 데이터가 2번 나왔고 5라고 하는 데이터가 3번 나왔고 6이라는 데이터가 2번 나왔지. 그럼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최고 빈번하게 나온 데이터. 5가 최빈값인 거예요. 5가 최빈값.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론에서는 최빈값이 의미가 있지만 분석적인 관점에서는 최빈값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실제 중요한 건 뭐냐? 평균과 중위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데이터가 4, 4, 4, 5, 6, 6, 6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 얼마야? 5. 중위수 얼마야? 5. 평균과 중위수가 같네. 자, 두 번째. B집단 1115 999. 평균 얼마야? 5. 중위수는 5. 평균과 중위수가 같네. 그 다음에 뭐야? 평균들이 두 개 또 같지. 그러면 A집단과 B집단의 평균이 5로 같고 아웃라이어가 없고 중위수가 같으니까 대표값만 보면 A집단하고 B집단은 동일한 집단인 거야. 그런데 실제 데이터 보면 어떻게 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대표값만으로는 그 집단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야. 만약에 최빈값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최빈값. A집단의 최빈값은 4하고 6이네. B집단의 최빈값은 1하고 9고. 그래서 대표값만으로는 그 집단을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통계량을 하나 더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 산포.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퍼져 있는 이 산포를 얘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표준 편차. 두 번째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알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편차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편차하고 비슷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 편차는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이 편차야. 오차는 데이터에서 참값을 뺀 것이야. 이건 수식으로 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넘어가고 데이터에서 참값, 실제 값을 뺀 것이 오차예요. 그래서 오차는 나중에 가면 측정 오차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그다음에 편의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확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오차 이 정도만 그냥 측정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잔차는 데이터에서 예측값을 뺀 거예요. 데이터에서 예측값을 뺀 것이 잔차다. 지금은 잔차가 어려워요. 잔차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어디 회귀 분석에 가면 그때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편차는 뭐냐?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다고 했으니까 A집단 평균 얼마냐? 5. 그러면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준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뭐다? 이게 편차라고.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편차가 0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하고 같다는 얘기고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평균보다 작다는 얘기고 편차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평균보다 크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편차가 작다라는 의미가 뭐냐? 일상생활에 쓰는 편차와 통계학의 편차는 조금 다르다. 일상생활의 편차는 그냥 얼마만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통계학에서 편차는 평균하고 항상 비교하니까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평균에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고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편차가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겠지. 그래야 작을수록 데이터들이 평균에 밀접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편차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다? 표준 편차라고 했다고. 아까 표준이란 단어가 뭐 들어가면 뭐다? 평균 의미가 있다. 그럼 뭐냐? 편차가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을 더한 다음에 데이터의 수 n으로 나눠주면 이게 편차라고. 그런데 이걸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이거 전부 더하면 얼마야? 0이라고.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에요. 편차의 합은 무조건 0.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공식이. 그럼 뭘 쓰느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절대 표준 편차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을 씌워. 그럼 절대값 씌우면 뭐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절대 편차는 0이 아니지. 그래서 절대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 평균 절대 편차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데이터들을 전부 더해서,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전부 더해서 데이터의 수 n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어떻게 해주냐? 제곱을 취해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제곱을 치면 데이터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뭐하냐? 루트를 취해준 거야.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그러면 표본의 표준 편차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대로 공식을 차용했으니까 데이터들을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데이터의 수 n으로 나눠주고 루트를 취한 거. 이게 표준 편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가 아니라고. 뭘 알고 싶다? 이게 알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주냐? 아까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표본을 뽑았다. 이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모집단에 있는 표준 편차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로 뭘 한다? 추정이라는 걸 해준다. 추정이라는 걸 해줘요. 그러면 이 추정을 해주는데 결국 뭐냐? 요 S로 시그마를 추정해 주는데,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이 두 추정값에서 오차가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특히 언제? 데이터의 수가 작을 때. 데이터가 클 때는 오차가 점점 줄어요. 나중에 데이터가 무한대가 되면 오차가 0으로 수렴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언제? 데이터의 수가 작을 때. 100개일 때보다 50개일 때가 추정된 값의 오차가 커지고, 50개보다 20개일 때 오차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오차를 줄일 거냐? 라는 걸 여러 학자들이 고민했죠. 여러 학자들이 고민했죠. 결론적으로는 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자. 마이너스를 해주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이렇게 구한 표본의 표준편차 S로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를 구하면 오차가 가장 작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 n-1을 통계해서 이게 뭐냐?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 얘기해줘요. 자유도라는 것은 나중에 시간 내면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건데,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통계 용어는 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최초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용어를 설명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도라는 용어, 이 말로만 보면 이게 용어가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를 표준 편차를 구하면 얘를 제곱한다고.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얼마야? 데이터의 수 n으로 n-1로 나눠주고 n-1 얼마야? 6. 여기에 루트를 취한 거 이게 표준 편차야. 첫 번째 집단의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집단은 표준 편차를 구하면 평균이 5니까 이렇게 되죠?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 4가 나와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평균 5의 표준 편차 1이에요. 평균 5의 표준 편차가 4야. 표준 편차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편차라고 했다. 근데 표준 편차는 편차들의 평균이지. 결국 뭐예요? 표준 편차는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1이라는 얘기는 뭐야? 데이터가 5에서 1만큼 떨어져 있다. 즉 어디? 이렇게. 두 번째 집단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데이터들이 A 집단은 대표값은 5인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다? 4에서 6 사이에 있는 거야. B 집단은 평균이 5, 대표값이 5인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 1에서 9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보다 3포. 표준 편차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통계학에서는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을 빼고 더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면 역시 표준 편차도 정규 분포 하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면 여기 안에 얼마가 있느냐? 전체 데이터의 3분의 2. 정확하게 0.683. 대충 3분의 2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 집단에 1000명이 있다라고 하면 1000명 중에 3분의 2가 얼마가 나온다? 4에서 6 사이에 분포하는 거야. 나머지 3분의 1은 4보다 작은 거, 6보다 큰 거 있는 거고. B 집단이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3분의 2는 666명은 1에서 9 사이에 분포하는 거야. 나머지 130명 정도는 어디? 130명에서 또 절반. 얼마냐? 그럼 한 60명 되죠? 65명은 1보다 작은 거. 65명은 9보다 큰 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그 집단에 대한 두 개 값만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만으로 그 집단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해요. 공식이 이런 아까 썼듯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